2020년 3월 7일 아침 9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3월 7일이니까 이제 그 4.15 총선이 이제 39일 남았다고 할 수 있네요. 오늘도 그 영상 일기를 이래 적어 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3월 2일이 일요일이고 3월 2일이 월요일이고 3월 6일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5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 김해 세무서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가락동 사무소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그 근무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관공서 방문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나는 이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참 그 차가 있으면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공서 같은데 또 금융기관에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운전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었는데 그저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김해 세무서도 3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 본후보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이제 좀 발급하기 위해서 또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방문했을 때 바로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가 직접 갔었을 때는 그 병적 증명서 본인 것도 그렇지만은 본인은 본인 신분증 가져가면 그 발급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인의 아들 것도 본인이 직접 갔었을 때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를 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 위임장을 받아서 간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가서 이제 떼는 서류가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인데 그게 이제 가족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그리고 이제 아들 보통 아들 둘, 딸 둘 보통 요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배우자 아내와 내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 이제 그 처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할 때에 그분의 그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법을 제대로 좀 몰랐던가 봐요. 나무랄 생각은 없고 소상하게 다 아는 그런 직원이 좀 드뭅니다. 나도 공무원 생활을 근한 30년 했지만은 법규 조항을 공부를 해가면서 민원 응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법규 조항을 이렇게 상식적인 것은 환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세밀한 부분은 우리도 공부를 하고 또 윗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또 그 처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를 뗄 때는 후보자가 직접 갈 때는 그 배우자나 아들, 딸의 위임장이나 이런 걸 필요가 없어요. 다 처리가 되더라고. 예. 주민센터 직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직자 선거용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는 일반용하고는 틀려요. 일반용은 내가 내용을 보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는데 하여튼 간에 양식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그 동의서 같은 것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가면 직접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족 가운데요 반대를 극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을 진짜 뭐 열광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허경영 총재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실 분이고 대한민국만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류 전체를 구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려고 하고 말이요. 이분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것으로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그 지지하시는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신의 세력이라 할 수도 있고 특별 보좌관이라 할 수 있죠. 제일 좋은 말이죠. 허경영 총재님을 정말 이렇게 보좌하겠다는 그런 특별히 보좌하겠다는 그런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한테 시험만 나와도 막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런 분들이 직장 동료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고 친인척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어떤 위임장에 직접 와서 관공서에 직접 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라든지 위임장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든지 하면은 도장을 안 찍어주거나 방문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것도 후보자가 직접 갈 때는 가족의 동의서 같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그 사인하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되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서구 동구에서 출마하는데 그 직장이 강서구에 있다 보니까 김해세무소하고 가까워요. 그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김해세무소에 이제 갔더만은 서부산 세무소에서 그 서류를 민원을 이첩시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김해세무소로 보내가지고 이제 출력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해세무소를 3번이나 갔습니다. 어떤 분은 또 5시 퇴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근무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1시간 일찍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침 공직자 선거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아마 국세청은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5시 넘어서 내가 나도 퇴근하고 커피를 갔더만은 그 사람도 퇴근해 버리더라고. 그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9시부터 6시까지인데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헛땅치고 한 번 더 가서 뗐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꼭 본인이 직접 가면은 가족의 동의서는 필요 없다. 본인이 대신 사인만 하면 된다는 거 요거 좀 참조로 내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서류는 떼놓고 이제 그 다음에 선거벽보 및 선거 공문 요 관계로 해서 명인용 점자 안내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직접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좀 물어보고 또 재산 신고서 관계도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주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산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서 참 26일하고 27일 양일간의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그 전에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항상 땡겨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땡겨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다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6일 그 사이에 그 5일간에 이제 국내 정치로 봐서는 뭐 국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자꾸 이제 확대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사망자도 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자꾸 이제 하루에 한 500명씩 자꾸 이제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거는 사회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3월 4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옥중 서신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밝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밝힌 내용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짐작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그 우리 정치 읽기 강사님께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좀 신뢰를 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그분의 말은 수미양가라면 내가 항상 양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일반 평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막 그 사람이 제일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쭉 해 나왔는데, 그 사람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신뢰성 있게 느낀 것은, 그분은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이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분만의 말씀을 신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어요. 이번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이 많아요. 조국이 이제 뭐 구속된다든지 이렇게 자기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구속되지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그 구속이 안 될 거다 그랬는데 구속이 됐고, 그런 거는 자기가 빗나간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 정치 읽기 그 강사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그 홍문종 의원의 친박 신당을 이제 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놓을 거다, 그렇게 자기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유한국당, 저기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이죠. 거기서 공천이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이제 홍문종의 친박 신당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나올 거다. 즉, 홍문종 의원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이제 뭉쳐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정치 읽기 이분이 유튜브 강의가 하루에도 뭐 많을 때는 2개, 3개 올라오는데 한 번밖에 안 올랐죠. 한 며칠 사이에 한 번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만큼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 평론가 중에서 뭐 실명을 거론하면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장수님, 또 뭐 조갑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병규님도 있고, 신의 한수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죠. 여러 분이 있는데 거의 허경영 총재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무시 전략으로 나간다고나 할까? 국가혁명배당금당을 그 언급을 잘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황장수 선생님 입에서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이나 허경영 총재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내가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급을 했다고 나는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분 하루에도 그 평론을 많이 내거든요. 하루에 보통 1개가 아니고, 그분은 황장수님은 하루에 4개, 5개, 6개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 읽기는 그래도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하튼 그게 이제 크게 빗나갔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뭐 최소 제일 적으면 돌풍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래서 의석수가 5명에서 한 20석 30석 요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7, 80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사표 내버리지 않습니까? 과반석이 넘지 않으면 151석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51석이 반드시 되리라 봐요. 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으로서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등록하신 분 또는 등록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을 못했지만은 그 등록하신 분들을 마음적으로 이렇게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본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번에 151석 이상이 노리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죠. 내 기분 같아서는 299석 300석 중에서 한 석 빼고, 한 석은 내가 나와 인연 있는 한 사람인데 그분은 이제 국가혁명배당금 소속은 아니니까 그 사람 빼고 299석 전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제 5시 8분에 내가 이제 회사에서 마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청명 지나고 이제 청명 다음에 입춘 아닙니까? 이제 청명 다음에 춘분이죠. 미안합니다. 경칩 다음에 청명, 입춘, 우수, 경칩, 그 다음에 춘분이죠. 청명 다음에 청명, 고구 이래 나가는데, 이 경칩 지나고 이제 춘분으로 들었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6시 넘어도 훤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5시 8분에 나와가지고 경전절 타고, 사상에서 이제 61번을 타고 부산역에 오니까 한 6시 한 50분쯤 됐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홍보 활동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명함 홍보를 한두 시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네요. 초량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명함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데 초량시장 안에도 가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막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역 그 광장에서 그 허경영 총재님과 직접 사진을 찍었다고 그 사진을 내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그러고 자기도 굉장히 이제 뭐 우리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열광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서구 동구 지역에 나오는 이제 김성기입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우리 또 한 군데 이제 또 가니까 그 내나 연세 많으신 그 시장에 계시는 분인데 무슨 돈으로 그래 줄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또 내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는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그 호응감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무보수를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좀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내가 원래 음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 그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김 주사님 제발 좀 음성 한 톤만 좀 낮춰주십시오. 딴 직원들이 일할 때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워낙 알겠습니다 하고 내 돌아서면 또 10분이 20분 지나면 또 원위치야. 내 음성이 원래 큽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막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나는 보통 템플 이야기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시장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떠만은 그걸 내가 또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렇게 간 적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가서 이제 할머니들한테도 참 그 장갑, 그 고무장갑 끼고 고무장갑에 물기가 묻은 데서 내가 명함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옆에 놔두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말로 이제 전달했는데 그 앞집에 이제 그 뭐야 그 메리아스 파는 그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는 나이가 내보다는 좀 적을 것 같아 적을 것처럼 보이는데 뇌를 상당히 또 나무라더라고요. 뭐 한 달에 매월 220만 원 65세 이상 뭐 무슨 돈으로 그래 줄 거냐고 그런 사기성 발언을 제발 좀 하지 마라. 내보고 이제 그렇게 지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야.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침이나 가래를 함부로 뱉으면은 그렇잖아요. 야, 침이나 가래를 함부로 뱉으면 되나? 그런 식으로 하고 담배꽁초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말이야. 어른이 애들 나무라듯이 네 담배꽁초 함부로 그 버리면 그 되나? 보기가 싫잖아. 공공의 뭐 청결이나 이런 거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담배꽁초 같은 걸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무라듯이 내를 나무라더라 이 말이에요. 참, 그 내가 지금 이야기를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CIA 정보가 아주 제일 정확한데 미국 CIA에서 다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2018년도에 세 번이나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아예 뭐 이 사람 기억에는 허경영 총재님이라면은 아주 안 좋게 각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방송한 것이 많이 있죠. 그렇게 방송한 사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니까 2009년도인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 당시에는 뭐, 죄는 뭐,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지. 그것도 독배를 먹고 죽었고, 예수도 빌라도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도 그 유대인들이 죽여라 하고 말이야.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도 죄가 없지만은 적기를 처형당했다 이 말이야. 허경영 총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죄가 없는 분이에요.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그거를 조작 수사를 했단 말이야. 다 무혐의로 된 거거든요. 뭐 박근혜와 결혼설 이런 거는 다 무혐의 처리됐단 말이에요. 실제 아들 부시를 직접 만난 거는 다 사실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는 그런 죄는 다 무혐의로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무혐의 처리받은 것을. 그리고 단지 이제 실형을 살았다는 것은 기자에게 100만 원 줬다는 거 그건데 그것도 기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거를 자기 양심 선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무죄예요. 무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1년 6개월 실형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콜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1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야. 그때 이제 허경영을 이 사람도 길을 또 꺾기 위해서 MBC하고 SBS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방송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총장님께서 그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 기운이 꺾이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이 하늘의 오묘한 섭리라고. 나는 만약에 허경영 총재님이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지자가 안 됐어요. 나는 의미가 없어요. 여하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말이 옆을 때려가 붙는데 나는 뭐 이 말하는 것이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체 뭐 편집하는 게 없습니다. 그걸 한참 하다 보니까 내 말하는 걸 잊어버렸는데
어제 그러니까 초량시장에서 메리아사 파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내 속에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MBC하고 SBS에서 2009년에 방영한 그러한 방송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속에는 각인이 그래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최근에 뭐 가로 세로인지 세로 가로인지 뭐 거기서 또 발언한 내용 또 뭐 탐사보도 세번인가 뭐 거기서 또 발언한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가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비탈길 내려가는 소리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야, 이제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그런 걸 듣는 거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그냥 텔레비를 보고 뭐, 그래가지고 아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자기가 정말로 참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앞세워야 돼요. 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이 하면 되겠다고 노는 사람들 말이야. 지금 어제 아래 보니까 또 이제 미래통합당이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이잖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컷오프라 그러나 공천을 이제 탈락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윤상현이 또 뭐 대구에 가서는 뭐 또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김재원이도 대구에서 탈락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뭐 공천 받은 사람들도 있고, 공천에서 컷오프라 그러던데 탈락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니 한 몸 불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우리처럼 말이야, 우리라고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예비후보로 등록은 못했지만은 그 예비후보자들을 지지하고 허경영 총재님을 노선을 따르고 또 본 후보로까지 이제 가는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정말 무보수잖아. 국회의원은 무보수고 특권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나간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왜냐? 정말 뭐 독립운동하는데 뭐 봉급받고 독립운동하는 사람 어디 있었단 말이야.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봉급받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마음이 우선 앞지르고 말이야. 하다 보면은 나는 그래. 국회의사당에 수돗물 나오잖아. 수돗물만 뭐 먹고도 10일은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공무원 연금을 받잖아. 받으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이제 무보수니까 좀 전략해서 살자. 이래가지고 내 최소한의 연금의 일부는 내가 써야 되고 또 나머지는 좀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버텨보자. 굶어 죽진 않아.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냐 말이야. 정말 국회의원 특권도 없다, 무보수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한 사람들이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느냐고. 그리고 공천에 컷오프 돼가지고 서운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과거를 항상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고, 오늘에 좀 있으면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와도 우산 쓰고 이제 나가서 내가 이제 명함 홍보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어떤 길을 살아왔느냐. 내가 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고 노선에 적극 따르느냐. 이거를 내가 항상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말이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길이 있어야 이런 시도 있지만은 나는 내 과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이거는 이 이야기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내 과거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거든. 나는 요한이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그 친구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하튼 그 친구를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을 읽어야 되고 육체와 영혼이 있으면은 영혼의 세계에 내가 눈을 뜨게 되고 인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닌가 이런 것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도 알게 되고 종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니까 결국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신천지지. 신천지에서 떨어지 나온 것이 새천지라고 있다는데 이만희가 새천지라고 그러면 엄청 또 싫어한다더라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강정산 계열에 강정산을 신봉하는 그 계열이 많이 있어요. 내 참 이름 밝히기는 그런데 어떤 모 단체에서 대순진리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 같은 원리야.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대순진리나 그 단체나 비슷하게 보지만은 그 단체에서 볼 때는 대순진리의 조철제라든지 박한경이를 우리 어릴 때라면은 내가 이제 20대야. 20대 내가 군대 생활한 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간데 그때 처부수자 공산당이다 말이야. 때려잡자 김일성이 이륙하자 유신가 그거 많이 외웠거든. 때려잡자 김일성이야. 그 당시 구호가 그래. 그 당시 딱 하면 그거는 안 잊어버려. 내가 군번하고 그거는 안 잊어버려. 많이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군번은 9816 5834고 그 당시에 그 구호가 그래요. 1977년 내 군복무할 때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륙하자 유진갑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랬듯이 그 강정산을 믿는 어떤 단체에서는 때려잡자 대순진리 이거야. 그걸 말은 안 해도 그거는 언제든지 그래요. 조철제를 인간 악마 중에 악마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사실상 과연 그럴까? 조철제라는 사람을 조철제는 그 사람이 7, 8살 때 조철제가 몇 년에 죽었냐? 조철제가 1895년생인가? 그리고 조철제가 1960년 전으로 얘가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5, 6, 7살 때 또 돌아가셨는데 그 조철제에 대해서 직접 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 그냥 아주 인간 악마로 취급하거든. 그런 거 보면 신천지에서는 또 새천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여하튼 간에 그거는 그렇고 내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정통 기독교나 기존 불교 자체가 불교나 정통 기독교나 선천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다 가독이다 말이야. 가독이 크게 보면은 참 말하기 참 그렇네. 참 아직까지 종교가 아직 버티고 있잖아. 종교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겁납니다. 참 겁난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차츰차츰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말씀대로 종교가 이제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말이야. 왜냐니까 본심본당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여하튼 말이 내가 결론적으로 바로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열광적으로 이렇게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전도사들이 모든 열정을 다 합한 것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뛰어난 내가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걸로 내가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억 인구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불교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힌두교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고 말이야.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그 극한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탁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니까, 이 모든 그 종교적인 용어, 구원, 죄, 뭐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와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제 관망하게 이제 쭉 보고, 기독교에 종사된 그 모든 사람들,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목사나 신부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좀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는 뭐 그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를 내가 알려고 한 건 아닙니다. 불교의 세계를 내가 참 진짜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도 마스터하고 불교도 마스터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참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난 그거야 사람으로서 갖는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 잘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서울의 고시방에서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합격이 돼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실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공무원이 이제 이런 시세가 이제 그 좋은 시세는 없어지죠.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공무원 하면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자기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고 또 뭐 근무하면서도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다 쉴 수 있으니까, 꿈의 직장이니까 뭐 봉급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봉급도 많고 안정되고 또 그 연금이 나오니까 공무원 하려고 말이야.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말이야. 안 그래요? 잘 되기 위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 되려고 하는 것을 조금 넓혀보라 이 말이야. 넓힌다고. 그러면 진정 자기가 잘 되려면은 진정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잘 되도록 해주려고 해줘야 자기가 진정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진정 남을 잘 되게끔 하는 일이 진정 그것이 무언가, 이제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내가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은 죽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기독교인 중에는 다 그래요. 거의 2단이 됐든지 3단이 됐든지 간에 4단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는 안 되잖아. 그 마음이 열정적으로 타오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거기 이제 극한 상태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이 내나 그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세계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불교,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고 이만희의 사실혼 관계였던
김남인가 뭐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리 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이야기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알아야 돼. 주역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풍수도 알아야 되고 말이야. 기독교 역사, 불교 역사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요. 그 정강훈이가 말이야. 정강훈 지금 뭐 구속돼가 있지만은 그 목사가 반야신경을 하니까 반야신경 하면은 그 뜻을 바로 이제 뭐 산스크리트로 뭐 번역까지는 못하더라도 한글로 된 반야신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걸 해야 되잖아.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색불이공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육무생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실선이 무색성 향미족법 무안견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야 거기 목사로서의 어느 정도 타 종교도 이해도 하고 그 사람들도 설득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 말이니까 반야신경하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나 말이야. 그게 지식 수준이 짧지. 반야신경이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되나 말이야. 그래 안 되는 거야. 이게 공부가 짧다는 거야. 짧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고대사도 이게 바로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원래 한 형제 국가야. 그 이제 아시아 통합할 때 그 이제 거기 또 나오겠지만은 원래 한 형제 국가인데 거기서 이제 이탈돼 놓은 것이 우리나라 역사라고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 역사를 또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만 계속 국수주의로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테오보키시라든지 테오보키하고 그 염제신농시라든지 이런 사람의 역사를 또 바로 알아야지. 물론 내가 이제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국가혁명배당금 쪽에 이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걸 잠시 보류를 해놨는데 지금 박인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제 역사를 지금 바로 밝혀내는데 지금 내가 아주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박인수 선생님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단 말이야. 2020년 이 해가 아주 중요한 해다. 이때 돈황이 우리나라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양심 있는 세력을 도와준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이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51석 이상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0.1%의 소수의 창조자가 99.9%의 무지한 인간들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0.1%의 깨어난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를 지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원이다 이 말이야. 당원이 0.1%야. 그런데 이 99%의 인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것이 하늘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단 말이야. 어제 저기 초랑시장에서 느낀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저 고통을 좀 더 당해봐야 되겠단 말이야. 어제 내가 1억 준다고 말이야. 긴급 생계 지원 자금. 이걸 이제 우리가 151성 이상이 되면은 1억을 지급한다 이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또 헛소리 하는갑다 싶어서 그냥 기다만 흘려들어 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제 일본에서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일제 출입을 통제시킨다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제 이래 되면은 결과가 이제 한 달 뒤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별 모르는데 기름이 떨어질 날이 오잖아. 떨어지고 주유소 가도 기름이 있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차를 세워야지. 차를 세우는 곳곳에 말이야 고속도로에 지금 차가 지금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주차가 되니까 차가 가다가 멈춰지거리면은 이게 뭐냐? 이게와 4.15 총선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이해창이하고 16대 대선에 말이야. 이해창이하고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이해창이가 된다 생각했지 노무현이가 당선되리라 생각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개감여력에는 소인득권이라고 노무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그 당시에 그 정몽준이지. 정몽준 의원이 지금 같이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밤에 정몽준 의원 집을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그 나올 때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단 말이야. 그 노무현의 그 눈물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거든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 대선이 비가 왔어요. 내가 그 비 온 거는 기억나고 내가 노무현 후보의 눈물을 보고 나도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노무현을 찍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또 가니까 노무현이 당선됐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변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선거면은 4월 14일 밤에 저녁에 말이야. 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이렇게 확 실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날지도 몰라요. 나야 되는 거야. 또 그전부터라도 이제 이렇게 그 하루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지. 그전부터라도 3.3 정책 홍보지를 꾸준하게 전달해야 되고 미친놈 우리가 좀 또라이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151석 이상이 나올 때는 1억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도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고 3월 5일 날 경칩일 날 그 총재님께서 지난주에 그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 1000명의 그 당시 이제 발표하는 날은 오늘은 1017명이 이제 되어 있고 그 발표하던 날은 아마 1009명 정도 예비후보자 등록수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에 2000조의 양적 완화를 해서 한 가구당 이제 1억을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21대 국회의원 신분이 5월 30일부터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국회를 열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6월달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총재님은 5월달로 이야기하시거든. 그러니까 6월달에 뭐 바로 이제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지금 말이에요. 정치평론가들 하면은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혀 모릅니다. 이게 어떤 백궁의 전략을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전혀 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그렇게만 알고 있지.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전혀 정치평론가들이 무시 전략으로 놓든지 또는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딱 숨어있는 하나의 복병이란 말이야, 이게. 예. 딱 숨어있는 복병이야. 이 준비가 5000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짜여져 있지 않았냐 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말이에요. 100세대 200세대 짓는 아파트를 짓는 것만 하더라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뭐 허름한 집 짓는 거야 설계도 없이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것만 보더라도 설계도가 있어요. 조금 좋은 건물이라든지 좋은 집이라든지 좀 괜찮은 건물 같은 거 보면은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있고 하다못해 허름한 거 말이야. 막 대여섯방짜리 무슨 사무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설계 도면 없이 짓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구상은 있다고. 철판을 어떻게 깔고 빼대는 어떻게 세우고 그 구상이 있듯이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기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이 지구는 사람들이 1% 내를 서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별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 같은 사람을 이제 양성을 하는 거야. 백궁에 이제 갈만한 사람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라는 별을 창조를 했을 때 이제 이것을 막판에 이제 이렇게
창조주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본을 짜놓지 않았나. 창세 전에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들기 전에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나. 그래 보면은 이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신지라는 사람이 한가. 그게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이제 고조선 시대에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렸단 말이야. 그 고조선 시대가 우리가 가장 빛났던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쭈그러지는 거야. 쭈그러지가지고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말이야. 뭐 속국 비슷하게 된 거지. 그래 어제 아래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중국의 속국이 한 2000년간 됐다고. 그 2000년 이전에는 또 2000년 이전에 8000년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년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2000년 동안은 속국이 됐지만은 그 이전에 또 8000년 역사가 있어요. 그때는 중국 영토의 대부분이 우리 한국의 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분리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럴 때다가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되찾았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여하튼 이 조그만한 이제 코리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살게 되고 다 인간답게 살게 되고 이제 이런 것이 되는 이제 역사의 흐름인데 그런 한 설계 도면 같으면은 이거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우리가 압승을 하는 것이 거기 자연의 이치에도 맞고 인류 역사의 섭리에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과거 이야기하다가 미래 이야기하다가 현재 이야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 불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독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보니까 강정산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강정산은 자기가 석가 예수 공자를 내려보냈다고 이제 자기가 말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글이 있어요. 글 쓴 사람을 추적해봐야지.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지.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글귀가 책으로 들어왔느냐. 강정산을 소환하든지 해가지고 네가 임마 입말하는 말은 그렇고 네가 진짜 이 말 했나. 어떻게 해서 이런 글귀가 이 책에 실렸는가 다 조사를 해봐야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하여튼 강정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특히 이제 김일부 선생님의 정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돼. 예. 그걸 진짜 중요한 거야. 정력. 김일부 선생의 생애와 사상 진짜 필요한 거예요. 최순 대신사가 유교, 불교, 기독교가 운빨이 다 있다. 한자 새로운 세상에 와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거든. 그것들 우리도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 이 세상에 옴으로써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천의 모든 그 성자들이 밝혀냈던 앞으로 이 좋은 세상에 오는 것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인간이 옴으로써 이거 이루어지는데 그 인물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번 세 번이란 말이야. 세 번째 이루어지거든. 원래 세 번째라 말이야. 15대, 17대 나오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총선이 바로 대선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뭐 그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선이자 대선과 다름이 없다고.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되면 총재님께서는 자연히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80% 90% 이상 이렇게 돼서 뭐 저절로 대통령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셔가지고 이 전 세계 이 아시아를 통일하고 신속하게 전 세계를 통일을 해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단초가 이번 2020년 4월 15일 총선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냐 하면은 결과로 봐서는 이 반드시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지만은 오늘 3월 7일이니까 39일 뒤거든. 39일 뒤에 몰라요. 그 10월 26일 같으면은 10월 26일 39일 전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1979년 9월 15일쯤 돼 가지고 차지철이가 자기가 그 김정기 총에 맞아 죽으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못했지. 못했다고. 차지철이가 자기가 그 1979년 9월 말쯤 돼가지고 내가 앞으로 26일 뒤에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자기 경호원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리라 생각했겠느냐고. 못했는 거야. 39일 뒤를 알 수가 없어요. 39일 뒤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압승이란 말이야. 압승. 이래가지고 세상이 완전 디비나사이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뭐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의 땀과 눈물의 결론으로선 온 거란 말이야.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올해가 만 71세잖아요. 이 71년 동안에 사람으로서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노력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 수많은 그 공부를 하셨고 또 수많은 인간 체험도 하셨고 다양한 체험도 하셨고 주옥 같은 그런 명강의를 또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또 지지하게 되고, 이 지지하게 됐다는 것이 말이야 내 혼자만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 전국에 있는 1017명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기까지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는 그만큼의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노력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지만은 이제 반드시 39일 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을 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리라 그래 생각해요. 나는 내가 예측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에요. 꿈의 직장이 가까워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내가 100살, 120살 돼도 노동력만 있으면 근무할 수 있고, 굉장히 봉급이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은 내 하는 일에 비해서는 봉급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성과금 주고, 우리 사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직장을 계속 못 다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를 이때까지 인도해주는 어떤 신명이, 보호 신명이 하는 말이라,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정말 나는 국회의원이 되리라 상상조차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쨌든 허경영 총재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내 한 몸을 기여할 것 같습니다.